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S&P 500을 매월 100만원씩 그 달에 제일 비싼 가격과 제일 싼 가격으로 샀을 때 한 20년 뒤에 성과가 어떤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S&P 500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 아니면 이번 달은 너무 싸게 사서 잘 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SQL로 할 건데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끝날 예정이니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결과를 한번 먼저 돌려봤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담아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SQL 제 데이터베이스고요. 코드라서 조금 어렵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부 다 빼버릴 예정입니다. S&P 500 데이터에 대한 정보고요. 이거에 대한 데이트, 날짜를 월별로 뽑을 겁니다. 클로즈는 그날 종가예요. 웨어에서 2000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월 데이터를 뽑아줘. 그날 종가로. 그리고 시간은 2000년 1월부터. 그리고 데이터는 S&P 500. 그리고 그날 종가를 뽑으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달의 최대값, 최소값 뽑아주고 이것을 월별로 묶어줘.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데이터 분석이란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좀 풀면 월 데이터를 뽑아주고 그달의 최대값, 최소값을 뽑아줘.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리고 데이터 기간은 2000년 1월부터야. 그리고 데이터는 이 티커라는 것은 S&P 500입니다. 그래서 S&P 500 데이터야. 그리고 이것을 월별로 묶어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엄청 쉽게 끝났죠? 이 데이터 분석이 벌써 끝났습니다. 저는 엑셀로 한 번 더 볼게요. 네, 엑셀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월 데이터고요. 이거는 최고점, 최저점입니다. 우선 S&P 500 가격은 그냥 이 지수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율 단위로 하는 거여서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만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이 지수만큼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달에 얼마나 샀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는 최고점이 1465포인트였으니까 이날은 S&P 500을 682개 산 겁니다.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그러면 이 달은 최저점이 1360포인트니까 이 달은 735개 샀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시죠? 최고점으로 샀을 때는 최저점으로 샀을 때보다 약 지금 한 50개 덜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식을 동일하게 해놓고, 그럼 이 누적 주식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누적 주식수라고 했을 때 누적 주식수는 그 달에 산 거랑 전달에 산 거를 합치면 되겠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보시면 누적 주식수로는 저희가 18만 608개, 제일 워스트로 샀을 때예요. 제일 비싼 가격으로 샀을 때. 그리고 제일 싼 가격으로 샀을 때가 19만 2464개. 얼마나 차이 나나 보면 약 12,000개 정도 덜 샀네요. 워스트로 샀을 때는. 근데 이때 주식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볼게요. 워스트로 샀었을 때가 6001포인트였으니까 6000이 한번 넘었었죠, 이번 달에. 그래서 6001포인트랑 주식 개수를 곱하면 총 가격은 10억 8389만 4165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싼 가격으로 잘 샀었을 때는 얼마인지 보면 그때 최저 포인트 5712포인트 곱하기 주식 개수 19만 개 정도 곱해버리면 가격이 얼마냐? 10억 9948만 8615원입니다. 얼마나 차이 나냐면 볼게요. 15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내가 200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제일 좋은 가격에 매월 샀다고 하면 제일 나쁘게 산 사람보다 거의 11억 중에 1500만원 차이 납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봤을 때 고작 그보다 1.5%, 고작 그들보다 1.5% 더 번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다시 PPT로 돌아와서 보면
표를 다시 이쁘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S&P 500을 2000년 1월부터 100만원씩 주고 샀었을 때 결과인데요. 약 24, 5년 정도 투자한 거죠. 분명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산 사람은 가장 나쁘게 산 사람보다 보유 주식 수량이 높긴 합니다. 18만 개, 약 19만 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계산을 할 시점에 단가가 워스트로 산 사람은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단가가 높으니까 이 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로 산 사람은 수량이 분명 많지만 가장 싼 가격으로 샀었을 때는 단가가 낮으니까 잘 못 받겠죠. 그래서 이 가격의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이 가격의 차이는 약 1몇 %예요. 그래서 24, 5년 동안 내가 진짜 좋은 가격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고작 11억 중에 약 1,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하면 2000년 1월부터 투자해서 대충 워스트로 산 사람이나 베스트로 산 사람이나 대충 11억 언저리를 모으게 되는데 둘의 차이는 1,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는 고작 1%대인 거죠. 그래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는 게 데이터고요. 근데 이게 꼭 이 시점이어서 그런가 한번 봤어요. 또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면 빨간색이 워스트로 산 사람이에요. 워스트로 산 사람인데 워스트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베스트로 산 사람보다 성과가 월등히 좋을 때가 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때인지 한번 까봤어요. 데이터를. 이 시점을 한번 볼게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죠. 코로나 때였는데 가장 좋은 가격에 산 사람은 약 이때는 18만 개 그리고 가장 나쁜 가격에 산 사람은 약 17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개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때 단가가 3월에는 가장 워스트가 2200까지 떨어졌었어요. 쇼크를 먹고. 근데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은 31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거의 1000포인트 차이 나는 거예요. 한 20, 30%를.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뭐 10,000개 더 갖고 있어도 20, 30% 가격이 차이가 나버리면 워스트가 가장 나쁜 가격에 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달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베스트보다 약 얼마 차이 나냐? 1억 2천이나 차이 나요. 워스트로 산 사람은 그달의 평가를 5억 3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베스트로 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달의 이 시점에는 4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해도 특정 타이밍에는 워스트가 더 많이 벌 때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해도 그 특정 어느 달, 특정 어느 경제 위기에는 내가 가장 못 산 애보다 평가를 덜 받는 거죠. 이 결과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는 조금 저희가 한국이라는 특성을 반영을 안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차이를 보일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환율이 반영한 S&P 500은 어떤가 한번 그것도 까봤어요.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참고로 환율 데이터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봤는데 2003년 이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이후 데이터부터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차트인데요. 우선 볼게요. 이게 그 환율이 반영된 최악으로 샀을 때랑 최선으로 샀을 때 그래프입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최악으로 샀었을 때도 최선으로 샀을 때보다 높은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우리가 아까 봤었을 때 최근 데이터랑 지금 2000년 3월 데이터를 봤었죠. 이때도 최악으로 샀을 때가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 차이가 좀 줄었어요. 볼까요? 이거는 이전 데이터고요. Y축 스케일은 비슷하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한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저의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S&P 500이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저희가 손실이 덜 있는 효과,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라고 하면 가장 워스트로 샀었던 사람이 더 평가 금액을 높게 받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 데이터를 볼게요. 베스트로 샀던 사람과 워스트로 샀던 사람과 이때는 환율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보유 주식수는 베스트로 산 사람은 13만 3천 개 정도 있는 규모고요. 워스트로 산 사람은 12만 6천 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차이는 베스트로 산 사람이 싼 가격에 샀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리고 S&P 500과 환율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S&P 500이 최저점이랑 S&P 500이 최고점으로 데이터를 뽑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까지 고려해서 S&P 500이 환율이라는 가중치를 얻었을 때 그때의 가중치가 최저점인지 그때의 가중치가 최고점인지를 비교를 한 거고요. 이 두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낮은 포인트는 S&P 500이 5,728이고 환율이 1,373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빴던 가격이 S&P 500이 5,985포인트 그리고 환율이 1,406원대였습니다. 이때의 총합 전체적인 평가 금액을 봤었을 때는 가장 좋았던 좋은 가격에 산 사람은 약 10억 5천만 원 정도 규모고요. 가장 나쁘게 산 사람은 10억 6천만 원입니다. 가장 안 좋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가장 안 좋게 산 사람이 1,000만 원을 더 버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보유 주식 수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한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베스트로 산 사람이 항상 높습니다. 가격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봤었을 때는 베스트로 산 사람이 이날 주식을 팔면 워스트로 산 사람이 판 이 시점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분명히 많긴 하지만 이 가격의 차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진 않고 그 같은 달 수준에서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베스트로 샀다고 하더라도 워스트로 산 사람에 비해 가격을 덜 받고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매월 좋은 가격에 살려고 조금씩 노력했던 제 자신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뭘 굳이 이제 한 달 사이에 적립식으로 매수할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 금액을 S&P 500을 매수할 경우에는요, 좋은 가격에 타이밍을 봐서 자산을 키워가는 행위가 물론 좋은 가격을 얻을 수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크게 그달의 월스트로 산 사람에 비해 이게 차이가 없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영상의 결론이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이러면 좀 투자에 대한 재미도 있고 어려운 점도 뭔가 궁금한 점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가끔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저랑 같이 의견 교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